미장 예상했던 대로 그쵸. 관망세 보여주는 것 오늘 같습니다. 밤이 중요하죠. 이제 네. 9시 반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음. 반에 CPI 이제 네.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0.7% 빠졌고 뭐 S&P 뭐 1%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S&P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유가가 122달러까지 갔습니다. 이제 아. 그러면서 뭐 예. 골드만삭스에서도 뭐 연내 음. 140달러까지 갈 수도 네. 있다. 멈추지 않을 사실 뭐 것이다. 그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야 저희 음. 던던에서도 뭐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중국이 이제 네. 봉쇄가 완화가 되게 되면서 이제 유가 수요에 대한 소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좀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그것도 음. 있고 사실 어제 유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사실 뭐 오펙에서도 증산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결국에는 재고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면에서 뭐 향후 조금 이러한 부분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도 유가지만 이제 어디였죠? 세계은행에 이어서 이제 OECD에서도 네. 성장률을 좀 하향하는 조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와 영국 보셨어요? 어떤 영국은 아예 경제 성장률이 0으로 책정을 해 그죠. 놔서 다 같은 이제 뭐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특히나 영국의 성장률을 굉장히 하향해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막 배경은 뭘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사실 어제도 경제 성장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제 네. 낮췄던 이유도 결국에는 예. 딱 두 가지죠. 러시아랑 이제 음. 중국 경제에 대한 완화 그 중국 경제 봉쇄로 인해 가지고 음. 사실 최근에 미국도 이제 무역 수지도 이제 수입 자체가 확 줄었던 이유도 그만큼 중국에서도 이제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네. 그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질문을 하셔 가지고 뭐 어쨌든 좀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뭐 CPI 이 지표에 특히나 이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네. 때문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네.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환율 때문에 또 어제 또 음. 매도세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고 있고 오늘 또 옵션 만기 아닙니까? 오션 만기이기도 했고 어제 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아침에는 좀 음. 긍정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네. 빠졌던 이유가 중국 이제 중국 오늘 이제 수출입 통계 발표가 반락했죠. 있죠. 이제 예. 중국 상무부에서도 예상치보다 많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개장하게 됐을 때 음. 수출입 통계 발표가 되게 되면 생각보다 좋거나 아니면 아예 안 좋거나 얘기했을 때 변동성이 제가 봤을 땐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이제 어 정도 네. 암시를 했던 음. 예상치보다 수출입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무역 같고 경기가 그렇죠. 좋다. 왜냐하면은 음. 지금 사실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대략 49.6 인가 생각보다 컨센이 상해가 나왔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결국에는 50 이상이 나와야 오히려 경제 정상화가 된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조 PMI 지수가 음.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는데 수출 통계가 안 좋게 나올 수가 있나라는 좀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PMI는 음. 전망 아닌가요? 아니요. 그 기대 심리 장 같은 지난달 지수라서 그만큼 이번에도 네네.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좀 그에 대한 영향이 연달아 지금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음. 결국에는 중국이 드디어 봉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오늘 제가 봤을 때 오전장에서는 그 네. 통계 자료가 조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 자료는 지난달 건가요? 네. 지난달 겁니다. 예. 미국 증시 일단 미장 자체가 음. 흐름이 별로 그닥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은 약할 수 있지만 중국 증시 개장하고 나면 조금 그래도 하방을 지지해 주기를 네. 근데 중요한 건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뭐 IT 쪽에 워낙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물론 음. 이따가 이제 연구원님과 따로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맞아요. 오늘 여러분 반도체 커버할 겁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오세요. 사실 어제 장전에 예. 시티은행에서 일단은 인텔에 대해서 2 음. 분기에 대해 노트북 PC 노트북 쪽 관련해서 네. 조금 안 좋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뭐 중국 쪽 관련해서 이 음. 제 전망이 실적이 다 미스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5%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깐요. 뭐 사실 그 추종하는 지수까지 이제 다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요즘 음. 계속 오더커니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처음엔 루머였다가 뭐 현실화됐다가 그게 그렇죠. 서버에 국한됐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폴더블까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그러니깐요.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거는 전문가 앞에서 그쵸. 저희가 또 선무당 간단하게 여기 할 이렇게 수 하고 없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네 여쭤볼게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늘 시장 자체는 네. CPI에 집중되어 있다.
또 재밌는 얘기가 네. 시티에서 이제 사실 지난달에 음. 8.3%가 됐을 때 음. 했었는데 이번 주택에 대한 주거비에 대한 얘기도 좀 살짝 상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 만약에 또 한 번의 변수가 될 게 유가와 중고차 인덱스 별개로 또 한 번 주거비에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시장이 8.3%보다 컨센보다 높게 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 코어 CPI가 중요한 건데 네.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사 사 그쵸. 올랐었잖아요. 곡물 가격 인상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에 대한 영향도 덩달아 오늘 조금 영향을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타이틀보다는 뭔가 코어 CPI가 예상치보다 음. 조금 하회하면은 그나마 물가에 대한 음식료 쪽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유가 이렇게만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